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하여튼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요 1번이 지금 3년 영속 나오는데 두 번은 정답으로 몰았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은 비탄력적.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입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방금 배웠으니까.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자, 균형이다. 라는 거. 자, 공급 곡선. 지금 이제 최초의 지금 균형 상태다. 자, 우선은 첫 번째가 수요가 뭐 하는 경우? 증가하면은 가격은 뭐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해요. 근데 가격은 그렇고 거래량은 민감하지 못하니까 약간 증가를 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상승폭은 뭐다? 탄력적은 적게 상승하고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거래량은 많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또 뭐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비탄력적은 또 많이 하락하고 감소폭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적게 감소해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약간 하락을 하고 거래량 감소폭은 크게 나타나요. 자, 시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요 두 개 중에 어느 쪽? 왼쪽이 지금 3년 영속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항상 그래프는 여러분 교재 말을 그래프로 보면서 이해를 하는데 항상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뭐다? 급하다.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급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폭은 뭐다? 더 크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거래량 변화폭은 더 작다. 그러니까 항상 암기를 할 때는 요거죠. 가격이거든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폭은 더 큰데 거래량이 나오면 가격 반대로 가면 돼. 가격의 뭐? 반대. 가격이 더 크면 거래량은 가격의 반대로 더 작다. 이렇게 하나만 암기해두면 끝. 뭐 그림이 다 그렇지 뭐. 저 말이지 뭐 말은.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경우? 자, 세 번째는 이런 경우. 자, 2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또 뭐다? 균형. 또 수요 곡선이 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공급 곡선이 주어진 이게 또 최초의 또 균형. 자, 이번은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비탄력적은 많이 하락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가폭도 뭐다? 민감하지 않으니까 약간 증가.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니까 하락은 약간 하락을 하는데 증가는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에서 가격의 변화폭은 크고 거래량 증가폭은 뭐다? 더 요것보다는 뭐다? 더 작다. 더 크다, 더 작다. 가격 반대, 거래량 가격의 반대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뭐 한다? 감소를 하면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가격은 상승폭이 크고 거래량 감소폭은 미미한데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니까 약간 상승하고 탄력적이니까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난다. 얘기죠. 하여튼 요 말이 중요 포인트. 이것만 잘 알면 되는데 아까 12번에 4번 지문 보시면은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은 주택 공급이 탄력적 동그라미. 탄력적은 뒤에 더 크게 하면 안 돼. 탄력적은 더 작게 상승한다. 틀린 지문 4번 정답. 비탄력적이 더 크게 상승, 탄력적은 더 작게 상승. 자, 경기 변동 볼까요? 경제의 활동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상승, 하락이 이렇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는 이게 바로 무슨 변동? 우리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이야. 자,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인데 이때 이게 경기가 좋은 점 뭐죠? 정점. 여기는 경기가 가장 나쁜 뭐죠? 바다? 저점. 그러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해. 그럼 또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는 경기 변동에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하죠. 자, 그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러한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계절적 변동, 또 무자기적, 랜덤이라고 하죠. 또는 불규칙, 우발적인 변동인데 시험 지문에는 이 지문이 2개가 7번 출제했어. 많이도 출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개념. 또 뭐가 있다? 장기적인, 추세적인 변동이죠. 여러분, 장기적 변동은 말 그대로 추세적 변동이니까 우리가 50년 이상이 경과되는 어떤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고, 문제는 요거는 계절적 변동은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에요. 1년을 단위로 할 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 이때 봄, 가을에 우리나라 보면 이사철 많이 다니죠. 그래서 주택 거래 건수가 봄, 가을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이것은 항상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또 대학가 방학 기간 동안에 대학 부근에 원룸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도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자, 무자기적, 불규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또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이 무자기적 변동. 자, 예를 들어서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또 혁명, 정쟁, 폭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이런 게 예기치 못한 사태입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경기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면은 우선 실물 변수에서의 공급 지표로서 대표적인 게 건축량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라고 불리는 만큼 건축량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선행,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 지표로서 건축 허가량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면적을 알면은 앞으로 미래 건축 경기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데, 그래서 건축 자재별,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용도별, 바닥 면적의 합계인 영면적별로 파악을 합니다. 자, 동행 지표인 착공 신고를 통한 건축 착공량, 또 후행 지표인 건축 완공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료 수집이 용이한 건축 허가량과 건축 착공량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지표로서의 거래량과 택지의 분양 실적이 있는데, 자, 거래량은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이죠. 자, 요즘 뉴스 보면 거래량 얘기 많이 나오는데,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많으면 호경기, 주택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적으면 불경기라고 보죠. 그럼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즉, 우리 거래를 하면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납부 실적 이런 걸 본다든지, 또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소액, 등기 신청 건수, 등기 실적을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조성된 택지의 분양 실적인데, 이 조성된 택지 분양이 활발해지면 일반적으로 호경기, 조성된 택지 분양이 저조하면 일반적으로 불경기라고 보고요. 또 화폐로 표시된 변수가 명목 변수인데, 이 명목 변수는 보조 지표 자료로서 활용돼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를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인데 실제 건축량 생산과는 관계없이 단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개념이에요. 왜냐, 건축 비용이 상승해서 건축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부동산 경기 변동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인데, 자, 26회 시험과 29회 시험은 요 특징에서 정답을 물었죠. 그 특징도 어디서? 변동 주기와 진폭은 29회, 진폭은 또 26회에서 정답 지문으로 물었습니다. 항상 뭐와 고려를 해야 된다? 일반 경기 변동. 일반 경기 변동과의 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고려를 하는데, 자, 변동의 주기를 보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영국의 학자인 한센의 건축 순환 주기로서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보고,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이 주굴라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에서 나타나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 시험은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출제했거든요. 그게 틀린 지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에 비해서 약 몇 배? 2배 정도 길다는 얘기고, 변동의 진폭을 보면은, 자, 이 진폭이 29회와 26회 2년 연속 정답을 물었죠. 27, 8회는 경기변동 출제 안 했고 26회, 29회 출제할 때 둘 다 정답입니다. 진폭은 시험에 많이 출제하는 지문이에요. 자,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길이가 진폭인데, 일반 경기변동은 진폭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의 호경기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어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다. 이게 중요하죠. 크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타성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차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뭐가 길다? 타선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 타선 기간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적 차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평균 2년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타선 기간이. 자, 그리고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자,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 이런 형태죠. 변동의 대칭성을 보면은 회복 시장, 바닥을 통해서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이 확장 국면, 이 확장 또는 팽창 국면과 또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 국면 또는 위축 국면인데 이 점선을 통해서 좌우 어떻게 비대칭이고 경사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어떻게 경사가 급해요. 점선에서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주기의 순환 국면을 보면은 우리가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즉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왜냐?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위에 계절적, 무작위적, 장기적 변동이 혼합되다 보니까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이걸 후행하는 경향 또는 후순환적 경향이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 경기는 뭐다?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 부동산 경기는 이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국지적,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붐이 발생하면은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도시별로 부동산 경기는 다르게 나타나고 또 한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지문들이 우선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순환적 경기 변동인데, 자, 이 하향,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하향 시장 국면인데, 이런 것이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게 이 순환적인 경기 변동인데, 몇 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지금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향 시장에서는 이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는 극히 저조하고요. 공실률, 자, 공실률은 뭐가 된다? 최대가 돼요.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된다? 최소가 되고, 또 과거가 중요하죠. 항상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 포인트고, 또 이 가격이 하락하는 수축 국면에서는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사야 되니까 거래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이 하락을 중단을 해서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면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회복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을 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회복 시장이야. 여러분, 투기하려면 여기 머리 써야 돼. 회복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다? 거래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이전보다 많아지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저점에 있으면 뭐다?
하한선,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되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일반 경기에 호경기에 해당하는 상향시장에 접어들면은 부동산 거래는 활발해지고 공실률은 최소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돼요.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작년에 출제해서 이거 한 5번 냈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은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요거 한 5번 냈어요. 진짜 많이 냅니다. 작년에도 냈어, 하한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후퇴시장으로 가면 거래는 한산해지고 가격은 하락해요. 그리고 공실률은 증가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합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상한선, 25에는 하한선으로 출제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자, 이 부동산 경기의 이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안정 시장이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보면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돼. 그리고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는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 자, 여러분이 과거 예를 들어서 20회, 21회, 22회, 이런 25회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여기서 지문 한두 개, 여기서 또 2개, 여기서 또 뽑고 측정지표 뽑아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난이도는 하루 출제를 합니다. 원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 13번 문제 프린트 보시면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 후에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이전보다 주택 거래 건수가 증가죠. 이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나타나는 뭐다?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 요인입니다. 맞고,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어떻게 돼?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의 증가는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요인, 추세가 아니라 계절적 변동 요인. 4번 정답. 5번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페이지에 에치켓. 에치켈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나는 우리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장? 우리 농축산물 시장.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한다. 자, 그럼 왜 모든 시장에 적용하지 못하냐 하면요, 이 거미집이로는 특히 뭐가 생산 기간이 뭐인 경우?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즉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공급에 오래 걸린다 그랬지. 그럼 재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에 뭐로 인해서? 시차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앞 시간에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뭐다? 불균형. 그러니까 불균형은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아요.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뭘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느냐. 자,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동태.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태라고 해. 시간을 고려하면 동태.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는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가정이 있거든요. 자, 가정이 대표적인 게 2019년도의 수요량은 올해 2019년도의 가격의 영향을 받아요. 즉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의 가격의 영향을 받고 2019년도의 공급량은 2018년 그 전기의 가격의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우리는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과거에 수입이 안 될 때는요, 과거에 한 해의 농축산물 가격 폭등,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됐어요. 지금은 수입이 되고 있죠, 농축산물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폭등, 폭락 폭이 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삼겹살. 우리 식당에서 드시는 거 다 그 수입이죠? 예, 수입입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멕시코 이런 데 수입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이 너무 잘 드셔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중국이 블랙홀처럼 수입을 해가거든요. 중국에 원래 2억 5천 마리를 도살해요. 4.1처분. 전염병 도락잖아요, 중국은. 그럼 이제 전 세계 수입하면 우리 수입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만간 삼겹살 금값이 돼. 판매하는 거 못 먹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뭐 드시면 돼? 소고기 드시면 돼. 요즘 좋잖아요. 호주산 소고기. 호주에서 키워서 우리나라 행성에 가져와서 잡으면 행성하늘. 아, 진짜요. 호주에서 키워서 가져오잖아요. 우리라서 성인 만들어서 잡잖아요. 결국 호주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 이제 이 시험 문제 7번 출제했는데 7번 다 나온 게 있어. 예? 거미집 모형의 유형 중에 7번 다 나온 게 뭐다? 수렴형.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거미집 이론 요즘 홀수 내거든요. 7분 중에 요즘 25, 27, 29에 냈거든요. 원래 짝수거든요. 30회. 원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오면 수렴형은 답에 있다는 걸 늘 염두둬야 돼. 나오면 수렴형은 답은 있어. 왜냐? 안정적 균형이기 때문에. 요걸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수렴형은. 그러면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완만하면 뭐다? 탄력적.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인데, 여러분 하여튼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여기 뭐다? 균형이야. 이 점이 균형인데, 그럼 이 점은 교차를 하지 않으니까 불균형. 이 불균형인데 화살표는요, 시간이 경과하는 거. 시간이 경과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뭘로 들어가고 있다? 점점 균형으로 접근하죠. 이 모양이 꼭 거미줄을 치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죠. 수렴형의 조건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 자, 또 아까 우리 앞 시간에서 설명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뭐는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역관계는 부동 방향이 바뀌어요. 예? 자, 역관계,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관계니까 요 부동 방향이 뭐다? 바뀌어요. 자, 수요는 완만하니까 탄력적 1보다 큰 값.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이는 값. 당연히 이게 크지. 기울기 탄력성은 반비례 역관계니까 부동 방향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이렇게 보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그럼 요 반대가 뭐죠? 발산형. 반대는 뭐다? 발산형. 그럼 수렴형만 암기하면 돼요. 왜냐? 요것만 암기하면 돼요. 요것만. 왜? 우리는 발산은 수렴의 반대.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발산은 우리 불안정적인 균형. 자, 불안정적인 균형인데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 이번은 수요 곡선이 급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보다 완만한 형태.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균형인데 이 균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이 점이 불균형이 점점 균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뭐 빠져나가는 발산형. 자, 이 발산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반대. 수렴의 반대죠. 어디가 크다? 수요 곡선이 커요. 그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크다? 반대니까 요게 크겠지. 공급 곡선이 수요보다 완만하잖아요. 자, 이때 또 공급은 뭐다? 공급 곡선은 뭐다?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그러니까 암기할 때 수탄수, 공탄발로 암기해두면 되죠. 기울기는 탄력성이 반대다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순환형이 있죠. 자, 여러분 25회 시험, 29회 시험 수렴형, 순환형을 출제했죠. 27회는 이 세 개 다 출제했어요. 27회는요, 기울기 갖고 세 개를 다 물었어요. 자, 그래서 순환형일 때는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이 점이 불균형인데 불균형이 시간의 경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인데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순환형. 순환형일 때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려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뭐와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돼. 이 말은 수요에 같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또 뭐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건 니꼬르는 순환형. 그러니까 뭐만 암기 잘하면 돼? 수렴형만 암기해 두시면 되겠죠. 자, 5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면은 자, 우선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의 특성으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져요. 또
우리는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기능, 경기 침체에서는 거래는 어려우니까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부동산의 교환의 기능도 나타나고, 또 매매 임대차 관계에서 소유 임대 활동 등의 교환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건축업자, 투자자, 개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나타나고, 또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인데, 자, 여러분이 가격이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이고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3억이면 2억의 격차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가죠. 이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의 정보를 제공하면 매도자는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죠. 매수자는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려우면은, 이 정도 오면은, 시간이 이 정도 흐르면은 우리는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4억의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4억에. 이게 뭐죠? 가격 형성의 기능 또는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또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 경쟁을 통해서 토지를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고, 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농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주체에 있어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등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뭐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데, 작년에도 출제된 게 바로 여기서 출제 또 했었죠. 자, 부동성에서 우리는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무슨 시장?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자,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 시장은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것. 국지적 시장이니까 부동산의 위치에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화가 중시가 되는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이 있죠? 이 부동산 시장을 우리는 마케트라고 하죠. 마케트. 자, 이 부동산 시장을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이 각각의 시장을 우리는 서브 마케트라고 해요. 이 서브 마케트를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국지적 시장에 있어서 우리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또 부동산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시장이 뭐가 된다? 분화가 된다. 이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된다.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또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요거는 19회 시험에 나왔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분 시장인 전세 시장에서 지금 전세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은 적어요. 그럼 전세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뭐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지문 우선 출제를 했고, 자, 또 부동성에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 또 있어요. 정책 이론과 연결시켜서 또 출제하죠. 토지 이용에 뭐가 나온다? 외부성이나 외부 효과. 자, 여러분,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뭐를 야기시킨다?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해 줘. 이 지문도 자주 출제를 하고, 또 이 부동성과 부증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택지를 조성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뭘로 인해서? 공급의 시차. 공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뭐다? 곤란하다. 그럼 시험 문제는 결국 뭐를 출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문을 출제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뭐를?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부동성으로 그래요. 자, 또 개별성에서 또 개별성의 특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우리는 대체의 가능성이 낮아요. 또 일반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유통기관이 존재해요. 그렇지만은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중간에 유통기관이 있다 없다? 없죠.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함으로써 거래 비용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많이 들고, 또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툭 하면 개입하는 게 어려우니까 통제가. 뭐 쉬우면 뭐 그렇지 않을 텐데.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 그리고 또 자금 출처된 세무당국 조사도 있다 보니까 거래가 어떻게 돼요? 비공개가 돼요.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그 정보 수집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정보 가치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자, 이런 특징이 바로 어디서? 여기서 나타나죠.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또 가격이 뭐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다수가 아니라 뭐가 참여한다? 소수가 참여.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 가격이 비싸니까 돈 빌려야 돼. 또 뭐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겠죠. 자, 정부의 화폐 금융 정책이 좌우되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죠.
이 자금 조달의 가능성,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또 관련을 맺고 있고, 또 고가의 상품은 또 뭐죠? 매매 기간이 장기성을 가져요. 즉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한데, 그 이유는 매수자는 가격이 비싸니까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데, 축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매도자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황금성이 어려워요. 황금성의 곤란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는 거. 또 각종 제도적인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일반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14번 문제로 갑니다. 프린트.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당연히 뭐다?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예, 시장이 거래의 비공개성 또는 시장이 비조직화로 인해서 그렇죠. 유사한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이 부동산들은 서로 다른 시장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삼성 레미안 24평 아파트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면 그 부동산 다른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로 특화된 형태인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화된다. 아까 국지적 시장에서 설명했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불안전한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불안전 시장을 전제한다. 불안전 시장 밑줄, 여기 틀렸네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합니다. 자, 여러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 틀린 지문. 부동산에는 또 제도적 특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아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왜? 공급에 제한을 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이 또 뭐가 된다? 왜곡이 되죠.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가격 왜곡도 심하죠. 자, 올해 출제 가능성, 여기서 출제되면 또 난이도가 합니다. 쉽게 나와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효율적 시장인데, 올해 여러분 작년, 재작년은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 특징이 나왔고, 또 27회 시험은 효율적 시장 유형을 다 물었는데, 올해도 중요합니다. 항상 개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